My name is what? My name is my name is it's named Sadie. My name is my name is what? My name is it's named Sadie. 유튜브로 SJL님께서 이거 있어 보입니다. SJ가 이름이고 L이 성이시네. 주유소에 왔다가 주유하시는 어르신들께 김태현의 정치쇼 추천해서 지금 채널 돌려서 듣기로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정치쇼 파이팅.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에서 숨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 털어드리는 뉴스 투마치. 세문의 투마치 덕후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소리원 박성태 사랑사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예측했었죠. 최종 단일화 어떻게 된다. 누구로 얘기했었죠? 김준일 평론가? 국민의 후보 단일화? 저 기억 안 나는데 김문수가 결국 이길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박 실장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죠. 예.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틀린 거 제가 틀렸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한덕수 후보로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어쨌든 틀렸으니까 석고 대제하고요. 아니 근데 맞춘 사람이 없어 이거는. 석고 대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를 뭐 이 출연진에서 손절한다는 데가 받아들이겠고. 이거는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쌍권 지도부도 못 맞추고 당사자도 못 맞췄을 걸요. 맞는데 제가 한 가지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김문수의 기적이었는데 김문수의 기적 중에 왜 그럼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뭐 물론 이제 김문수 지지층이 격분해서 똘똘 뭉치기도 했겠지만은 일각에서는 그 한동훈 지지층. 이 많이 결집했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여론조사 할 때 그날 6번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이거는 아니다. 새벽에 모두 잠든 후에 교체 시도 이후에 모두 잠든 후에 정말 그 옛날 가요도 있지만은 그 모두 잠든 후에 이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뒤집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우리 당이 이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6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차례나 그 페이스북에 이제 그 같은 정도를 가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한치한이다. 한동훈으로 한덕수를 막았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친윤 지도부는 친윤 의원들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하고자 했던 친윤 의원들은 가뜩이나 한동훈 전 대표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겠네요, 그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살면은 이제 뭐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야죠. 그러면 그냥 딴 살림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으니까 다시 그거를 결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서로가 그러니까 다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그 할 일들을 해야 돼요. 첫째, 김문수 후보는 무엇보다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손절을 하고 또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분명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나씩 해보죠 이제. 네. 생각났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김준일 평론가랑 내가 저는 찾았어요. 찾았어요. 강찬호 의원은 한덕수가 최종 후보 된다. 틀렸어요? 김준일 평론가가 박성태 실장은 11일 이후에 한덕수 드롭 최종 김문수 된다. 맞췄죠? 이게 맞춘 게 아니야. 왜요? 그런 과정이라면 그냥 이 두 분이 맞춘 거는 이거 단일화 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려서 이기든지 그냥 한덕수 총리가 전 총리가 제가 대승적으로 당 후보에게 양보하고 백의종으로 선거 이거지 무슨 뭐 모두 잠든 후에 후보 뭐 취소하고. 아니 근데 대한민국에 이걸 누가 맞춰? 누가 맞춰요 이거? 그래서 이거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어기고 한덕수의 단일화를 난 바로 안 할 텐데 당신은 무소속 기호 가지고 와. 그다음에 나랑 단일화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 비난을 받더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치적 비난은 김문수 후보가 감당해야 될 왜 약속을 어겼어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한밤에 쿠데타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본 구력 30년의 언론인 30년 아니에요? 안 됩니다. 20년으로 할게요. 그렇게 그럼 나이 많이 먹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20년 구력의 전 언론인으로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이거 좀 비속어라고 그러는데 개막장이 저기 말이 됩니까? 일단 새벽 3시, 4시에 대선 후보의 접수를 받는다? 제가 이름 아는 나라 중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름 아는 나라.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아주 소국 이상한 나라 중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략 이름 아는 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일을 실행한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돼요. 저는 좀 아쉬웠어요. 제가 원래 금요일에 토요일 넘어도 늦게 자거든요. 집에서 혼자 와인 홀짝홀짝거리면서 새벽까지 앉을 때가 있는데 그날은 토요일 아침에 제가 뭐 녹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일찍 잤어요.
안 잘 걸. 나도 낼 걸 그냥 한번 내볼 걸. 어떻게 되나. 아니 실제 근데 안 되겠구나. 예. 서류 40개를 1시간에 준비가 안 되네. 그렇죠. 못 32개를 내는구나. 내라는데 실제 그 유튜브에 영상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데 새벽 3시에 국회를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 나도 서류 내려왔다. 실제로? 예예예. 뭐 그렇게 서류가 준비가 안 됐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맞춤형이니까 한덕수 맞춤형. 저는 이제 이거 짧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일단은 앞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가? 아니면은 이 막장 후보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가? 저는 전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거든요. 이게 진짜로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게 더 후자가 더 앞으로도 보기가 힘들 정도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무신 정권 같은 고려 무신 정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이 이제 뭐 지금 이분들은 이제 친윤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이분의 주류 세력들이 계속 수장만 바꿔가면서 고려 무신 정권이 그랬잖아요. 뭐 이제 정중부가 잡았다가 누가 잡았다가 하지만 무신 정권은 계속 갔잖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핵심이고 계속 소위 말해서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 있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 안 진 거잖아요. 본인이 단식까지 하고 알량한 후보 자리 지금 집착한다라고 막 비판하다가 갑자기 지금 김문수 후보 뒤에 서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저는 정치 쿠데타라고 봤거든요. 제가 정의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쿠데타를 해서 실패를 했으면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 느낌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12.12 때 전두환 뭐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실패해서 전두환이. 근데 제가 보안사령관직은 계속 앞으로 맡겠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성동이 딱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앞으로도 보수가 굉장히 난항을 겪겠구나 쇄신하는데 그거를 보여준 상황이라고 봐요. 이런 게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사건들 이벤트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뭔가 괴이한 생각을 갖거나 특이한 사람들이 사건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국가라는 거는 시스템이 그것들을 사건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다시 시정하고 바로잡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 새벽 3시 4시에 대선 후보 접수를 받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특정 후보만 내라 미리 짜고 친 이런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32개 서류 중에는 MBTI가 있더라고요. MBTI 내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런데 MBTI 내는 거에 예를 들어서 뭐죠 E와 I의 퍼센트까지 합니다. 요거 시간 걸려요. MBTI 조사 1시간 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관까지 해서 수치까지 기록해서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요? 이거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사람 아니면 못 내는 그런 거를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접수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근면성실의 상징처럼 되는 말이 있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이런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계속 남아있다? 이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강찬호 논설위원 취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데 근데 뭐 예를 들면 지도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단일화를 좀 성사시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 이해는 가요. 뭐 좀 이기려면 뭐 하나라도 해봐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지금 두 분 얘기 들으면 새벽에 모두 잠든 후에 후보 취소하고 새 후보 등록받고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했던 속내는 뭐라고 아니 뭐 본인들은 그 마감 시한에 굉장히 쫓겼죠. 그때 보면 사실은 원래 11일 날 뭐 하려고 했는데 10일로 땡겼잖아요. 10일로 땡겨서 그날로 하겠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일로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반대로 뭐 김문수 쪽 반발도 뭐 우려되고 하니까는 그냥 그 바로 그 전날 밤 저녁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그때는 당 지도부 손 들어줬잖아요. 기각을 쫙 해서 줄기각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이기면 그냥 확실하게 눌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원래는 하루 더 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11일 날 중앙위원회인가 전국위원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갑자기 10일로 땡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또 뭐 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는 하루 땡겼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루 땡기려면 그 후보 등록도 한덕수로 교체하는 것도 더 빨리 해야 될 거. 일단 그래 내밀어야 위원회 추인을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심야 바꿔치기를 했다. 예. 이런 거 갖고 그러니까 우선 하루라도 더 땡기려는 하여간 지도부의 조급증.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절차니 상식이니 무시하고 한 방은 이제 했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는 아무리 승리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외연 확장성이 있어 보이는 한덕수 후보를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던 예. 그러한 그 당원들조차도 이건 아니다. 그리고 진성 당원, 진성 지지층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적극적인 반발. 또 중도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뭐 아무리 한덕수 편을 들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못 해주겠다 하는 어떤 방기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저는 한동훈 지지층의 결집 이것도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예. 그런 것 한동훈 전 대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 여론조사로 이렇게 뒤집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본인은 그거 보도가 됐어요. 내가 네. 이렇게까지 뭐 이걸로 되겠냐. 대신 나는 어디에 희망을 거냐면 법원에 걸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법원에 해줄 것 같다는 거고 제가 법조계 인사를 많이 물어보니까 정말 요거는 가능성이 반반이고 김문수 후보가 희망을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그거에 했는데 그 밑에 측근들 강성 측근들이 이제 여론조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했다는 것이고 요 과정에서 한동훈 지지층이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기사회생한 그런 배경에는 하여간 이런 그 당내 재개파가 굉장히 역할을 한 만큼 본인이 원팀을 지금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진영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손절, 계엄에 대한 확고한 입장 천명 이런 것들인데 이걸 안 하면 이거는 뭐 당 바깥에 뭐 중도 유권자 확장 이거는 꿈도 꿀 수 없고 당조차도 지금 추스릴 수 없으면 무슨 지금 신용으로라도 한동훈 데리고 와서 선대위원장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대 무슨 본부장 같은 거 맡겨야 될까? 본부장. 그래갖고 뭐 한동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당신은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젊은층 한동훈 뭐 예를 들어 누구는 어디 경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한동훈 어쨌든 신용으로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럴 명분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번에 김문수 후보는 대선이 아니고 당 경선을 다시 치르는 수준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당 경선을 치른다는 게 뭡니까? 당내 지지층 확보하는 건데 당내 지지층조차도 지금 제대로 원팀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지금 대선 할 거면은 그냥 사퇴하고 헌납하는 게 어떻겠는가? 누구한테 혼납해요? 이재명 후보라 차라리 아니 뭐냐면 이거는 선거운동 ABC예요. ABC.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을 하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집안부터 결집시킨 다음에 전장에 나가는 거지. 아니 집안 식구들끼리도 지금 콩가루인데 어떻게 이러고 전장에 나갑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강하게 좀 비판해. 이 세 분 중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 강찬호 위원이 그동안 국민의힘 주류 의견들을 그래도 많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뭐 그렇게 그래도 좀 일종의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너무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결이 다를 겁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잘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아마 다른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은 소멸되지 뭐 지금의 이제 완전 뭐 여러 가지 뜻이니까 결이 좀 달라요. 뭐 그건 이제 어쨌든 지금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봅시다. 좀 선대위가 뜨고 그다음에 김용태 위원장이 뭐 내일 내정이지만 내일 뭐 확정이 되겠죠.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맡겠죠. 김용태 비대위가 떴는데 선대위 명단 보셨어요? 예. 어때요? 보니까?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빼고는 그냥 윤석열 캠프예요. 그러니까 선대위 명단에서 드러난 거는 한덕수는 윤석열 넘버 2였고 김문수는 넘버 3였다. 사실은 윤석열이 한덕수를 더 지지하는 그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당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한밤의 쿠데타 때문에 이 한덕수를 내치자 슬쩍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걸 나타냈고 캠프 명단도 제가 볼 때는 뭐 김용태 선대위원장 빼고는 다 윤석열 캠프 그대로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석동현 변호사를 선대위 합류한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시민사회 투기위원장.
예, 김문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겪고 있는 삼각 파도가 있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두 번째가 여기에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원팀이 안 되고 있다. 예, 선대를 합류를 안 하거나 이제 인력 풀의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후보 본인의 설화 리스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각각 다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지금 막판에 특히 막판에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모두가 다 이제 사실상 한덕수 옹립 뭐 이런 분위기로 막 사실상 오고 아니면 관망하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은 지금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문제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한동훈 후보 본인도 조건을 걸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탈당, 그러니까 출당 그리고 개헌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뭐 이런 거가 지금 정리가 안 되면은 결국은 그냥 지금 그 주류들을 다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풀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 뭐 이용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야, 또 윤석열 수행했던 분이 또 김문수 수행하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굉장히 한계가 지금 노출. 근데 그거를 오직 김문수한테만 그러면 김문수 후보한테만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김문수 후보도 문제가 있죠. 근데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 이제 한덕수, 김문수 싸웠기 때문에 한덕수가 부정의에 있고 김문수는 정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윤석열의 죄송합니다 대리인이었던 셈인 거죠. 근데 여기에 캠프 구성도 보면 저는 딱 보면 한동훈 견제용인 것 같아요. 캠프가요? 예. 일단 친윤으로 쌓였잖아요. 한덕수가 사실상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물러나면서 세대 교체 또 사람 교체 예를 들어 권성동 나가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친윤들이 나가면 그 자리를 가지고 들어올 거는 사실은 친한이에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물러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행을 누가 할 가능성이 제일 크냐면 조경태 의원이에요. 여기는 친한계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김문수 캠프들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원래 있던 친윤들이 한덕수에 가서 아주 뭐 예를 들어 성일종, 박수영 의원처럼 아주 깊게 관여된 분들 빼고는 다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강찬호 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죠. 우선 석동현 변호사는 왜 들어갔어요? 그것도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저는 그 배경이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시민사회특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좀 배경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보면 뭐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명에 앞장을 섰고.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왜 이분이 왜 들어갔느냐 하는 거고.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 지금 그 선대위 구성이 누구의 지금 뒤에서 그 배후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짰냐? 누가 짰느냐 아니면 누가 영향을 미쳤느냐 또는 누구를 의식해서 이러느냐 이제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누구라고 보세요? 아니 뭐 제가 제 입으로 꼭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여기 연필로 써주시면 제가 읽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석동훈 변호사가 뭐 다른 이유로 들어왔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는 처음에 김문수를 밀었다가 보니까 이게 한덕수가 더 당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또 한덕수를 밀었다가 다시 또 이제 이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당 지도부에 이런 핸들링으로 다시 또 김문수로 가니까 이제 또 김문수 원래부터 그 뒤에서 민 것처럼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나 인상을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석동훈 변호사의 지금 배치도 그런 추측을 낳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측을 낳게 하는 것 자체가 손절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바로 석동훈 변호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보니까 나경원, 양향자, 안철수, 황우현 여기에 권성동 의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그러니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쉽게 말하면 원내대표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당연직으로 들어갔습니까? 원내대표를 고수하니까 들어간 거고 여기서 벌써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김준일 평론가가 잘 얘기했지만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정치거든요.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여러모로 우리 언론이나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그 사실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은 더 실세 파워고 권영세 위원장은 거기 위에서 이제 연결돼만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물러난 사람은 그냥 권영세 위원장뿐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것도 어디서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퇴진 권영세 위원장 퇴진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대표를 후보를 찾아가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거취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랬다고 해서 30분인가 만나가지고. 오, 진짜?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찾아와서 묻는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아유 뭐 지금 당도 어렵고 나도 지금 이제 뛰어야 되는데 같이 일합시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구리 찔러서 지금 진짜? 받아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왜 그럼 김문수 후보한테 그렇게 묻고 말이죠. 그 거취를 김문수 후보가 마치 그냥 자기를 계속 밀어주는 것이냐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문수 후보 지금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떠받치는 의원 자체가 없잖아요. 없으니. 그러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나보고 알량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된다는 사람을 공격했던 사람이라도 자기가 거기에 업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선거를 못 치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는 시민사회는 전광훈파예요. 거기에다가 본인 생각이에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뭐 석동현 변호사는 이미 자유통일당 소속이기도 하고 전광훈 씨와 함께 광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이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거리에 서서 극우 목소리 극우 스피커 역할을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사과한다 이런 것도 극우 내에서 반발이 좀 있다고요. 이걸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의 또 다른 이너서클은 전광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세 가지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그다음에 한독수 파동에 대한 사과와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손절 문제, 절연 이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한동훈 전 대표 요구가 아니고를 떠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 요구가 아니고요. 국민과 당원 지지층의 요구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뭐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고도 저렇게 불복을 하고 뭐 법원을 갈아엎겠다 하고 하는 걸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선 본인들부터가 헌재 판결에 승복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아쉽지만은 관계를 정리하겠다, 사과하겠다 이래야 되는 것이 맞죠. 일단 제일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거.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저께 저랑 인터뷰할 때 뭔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뉘앙스 좀 풍겼거든요. 내일 목요일 날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확한 워딩이 뭐였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역시 김태현의 정치쇼가 끌어내는다고 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뭘 좀 준비하고 있고 자기가 본인이 정식 선임되면 회의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런 취지를 하고 갔는데 김문수 후보는 어제 또 이거 뭐 우리가 거취 문제를 강제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할게요. 2부에 말미에 제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면 뭔가 오늘 내일 조치가 나올 것인가.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마치 내일 본인이 정식 취임하면 첫 번째 회의 이후에 모종의 조치가 나올 것처럼 당내 컨센서스를 조금 확립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후에 김문수 후보는 탈당을 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다. 알아서 나가면 모를까.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봐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 이게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뭐 이런저런 방송에서 조금 얘기를 했고 그 장성철 소장도 서정욱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정말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금 그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의는 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서정욱 변호사 이 얘기했구나. 윤석열 조만간 빠르면 내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에 나와야 한다. 그러면 또다시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 있다. 참고로 하면 이 서정욱 변호사는 별로 방송할 때 필터가 없기 때문에. 저도 뭐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비슷한 평가가 뭐냐면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뭐 그런 평가들을 해요. 그건 보수 진영에서도 하고 국민의힘 분들도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보다 뭐 비상계엄도 지금 본인의 뭐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뭐 보호한다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 굉장히 많은 정황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탈당을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중심에 두고 사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진 탈당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은 예. 탈당을 하면은 우리가 앞에 나눴던 얘기들이 이게 정황 증거가 되겠다. 어떤 무슨 얘기냐면은 김문수 캠프는 사실은 윤석열 캠프의 시즌 2예요. 예. 다 이미 윤석열이 탈당을 하든 안 하든 당은 이미 그리고 캠프는 이미 다 윤석열계가 과거에 윤석열계가 다 장악을 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해도 탈당해도 저 당은 내 거야. 네, 저 당은 내 거야. 그리고 네. 어쨌든 이게 옛날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쥐어잡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주류들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차기 당권에서 이제 한동훈도 막아야 되고 그러면은 과거의 구주류 친윤들이 또 뭉쳐야 되는데 누구를 구심점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의 대리인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탈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크게 이 판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탈당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 후보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쫓아내거나 당이 쫓아내는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또 당내에서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동안 윤석열을 지지했던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요?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후보가 안 됐을 때 페이스북 메시지 썼잖아요. 예. 구심점이 본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투사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탈당하게 되면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탈당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예.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니 만약 탈당하게 되면 김건희 씨가 자기는 좀 빠져 그래야 이겨 라고 하는 게 정말 드문 확률로 설득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왜 어제 YTN 라디오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제 탈당, 그러니까 탈당을 요구하는 거는 공멸로 가는 길이다. 예. 조만간 선제 탈당을 할 수도 있다가 취지예요. 그리고 장 소장에 따르면은 어제 밤에 이제 서정욱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이 만나서 술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해요. 근데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 출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건 자꾸 탈당 얘기가 나오니 그런 얘기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냅둬. 저 아저씨가 알아서 탈당할 수 있어. 근데 왜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 이렇게? 예,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돼요. 일단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제가 들은 얘기는 네. 저 김용태 위원장이 하여간 윤 전 대통령을 만나건 접촉하건 해서 김용태 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자진 탈당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결단하는 거죠. 예. 뭐 그걸 이제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탈당을 권유하는. 김용태 위원장. 공개적으로. 공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비공개로? 그런 식으로 무슨 자진 탈당이에요. 그 당이 그 사실상 떠미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저 비공개로 만나서 또는 비공개로 접촉해서 뭐 당과 또 우리 대통령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당을 떠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그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권유도 하고 이제 이럴 것으로 지금 관측된다라고 뭐 몇몇 의원들한테 지금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근데 들어줄까?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지금 이제 일종의 투트랙 전략인데 김문수 후보는 굿캅 그러니까 뭐 대통령 그래도 뭐 우리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했습니다. 국합이란 게. 그렇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응해서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한테 박절하게 못한다. 그다음에 김용태 위원장은 아니 그래도 뭐 지금 당을 위해서 대통령 거치 고민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그렇게 나는데 국민이 말입니다. 김용태를 뽑나요? 김문수를 뽑지.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런 투트랙 전략을 생각하고 이거 굴리고 있다면은 그건 자멸로 가는 길이고 아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대선 그 대권을 상대방한테 헌납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밖에는 볼 수 없고 제가 그래서 몇몇 김문수 후보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약간 최근성으로 물어봐서 대선 이기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다들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야박하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잔인하게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어본 이게 전형적으로 저는 김건희 여사 시절에 그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에 박절.
아니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어? 그 결과 다 망했잖아요. 그 박제를 못한다는 거 이후로 계속 내리막 걷다가 결국은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 끝에 탄핵당하는 걸로 갔는데 지금 뭐 잔인하게 못한다. 야박하게 못한다. 지금 집안에서 무슨 자기네들끼리 뭐 이거 서로 뭐 소꿉장난 합니까? 지금 국가 지도자 뽑고 큰 틀에서 지금 전략적 정무적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저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한 그 태도를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렵사리 뭐 여러 가지 당내 우환 끝에 후보가 돼가지고 진성 지지층부터 다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찌감치 몇 달 전부터 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속히 하여간 나라를 위해서도 또 대선 레이스를 정상적인 대선 레이스를 위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빨리 자진 탈당이 제일 좋은 그림이고 정 안 되면은 하여간 당에서 뭐 잘라라는 표현은 너무 좀 그러니까 제 말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방송 표현. 자, 그 예측 타임. 박 실장 자진 탈당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김평론가는 한다. 저도 탈당이건 뭐건 어쨌든 일단 손절된다. 탈당부터 한다. 결국 형식의 탈당이 되겠죠. 형식의 탈당한다.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냥 당과 절연된다. 어쨌든 제가 이제 보통 예측할 때는 역지사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잘 적어놓고 있어 지금. 네,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상황에 제가 빙의가 안 돼요. 사람의 수를 넘어간 게 많아서 빙의가 잘 안 되는 게 많아서 예측이 틀린다는 변명을 잠깐 하고 제가 자진 탈당은 안 할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탈당하게 되면 누가 와요? 그러네. 한동훈이 와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의 3대 쇄신책으로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의 출당이에요. 그래야 내가 도울 수 있다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못 도와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뭐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윤석열을 지킵시다로 가는데 거기에서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는 한동훈 미래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꿈꾸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옆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을 그으라고 출당시키라고 얘기하는데 출당시키게 되면 대선판에 한동훈 전 대표가 도울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애써 한동훈을 빼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을 국민의힘 주류들은 좋아할 겁니다.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못 끼면 안 도와줬다는 비난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들어오면 그 명분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게 강제로 출당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탈당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라고 제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걸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전 후보가 선대위에 안 들어올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대선도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당권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탄핵을 반대한 거를 사과를 하면은요 사람이 오락가락하면은 오히려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당에서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러면 한동훈이 들어올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결국은 대선이 지면은요 뭐 질지 이길지 아직 모르지만은 지는 거를 가정으로 하면은 책임론들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한쪽은 김문수의 과거의 전력 정광훈하고 손잡고 막말하고 이것 때문에 해서 김문수를 쳐내려고 할 거고 친윤 주류들은 한쪽에서는 한동훈이 돕지 않아가지고 이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고 양쪽에를 밀어내면서 한덕수를 다시 올리는 당권 주자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의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때도 전당대회 공고 새벽에 1시간 하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뭐 하여간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럼 친윤 지도부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 지금 그거는 그분들 대선 끝나고 그러니까 저런 분석 충분히 가능하고 친윤과 김문수 후보가 그런 꿈을 꾼다는 것도 충분히. 김문수 후보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 초반에 이제 제가 묻어서 가겠다는 건데 그러나 제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심이에요. 민심을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수싸움이나 전략이 결코 이길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심을 이길 수 없다. 당이 망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걸 무슨 소용이에요? 선거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주제를 바꿀 거예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in 하와이 지금 하와이에 있습니다.
왜냐면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보니까 하와이 그 사진 올렸더라고. 빅 아일랜드에서 여기 너무 좋다고. 부럽더라. 나도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근데 그 하여간 보니까 네. 굉장히 저 뭐지? 근데 네, 말씀하세요. 글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이분도. 근데 최근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내렸거든요. 정치인들이 글을 올렸다가 내린 거는 이거 잘못 썼네. 뭐 이것도 있지만 그냥 치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사는 다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중간에 일본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어대로 읽어드릴게요. 해설은 박 실장이. 홍준표 페이스북 30년 정치를 했는데도 어쩌다가 유튜브로 나갑니다 지금. 30년 정치를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 X한테 2번이나 내다바이 당하냐.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네요. 그래 이재명이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이재명이에게 한 짓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거다. 이게 약간 시조 같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개로 딱 돼가지고. 세 개의 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줄로 시조. 이거 하여가도 아니고 뭐라고 되지 이거? 근데 여기서 이 네다바이라는 말은 일본 말인데 그냥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은어 같은 거죠. 요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뒤통수 맞고 뭐 이런 거. 네, 네바다이는 아니고 네다바이예요. 원래 일본어에서는 속여서 여기는 들면 네바다이라고 썼구나. 네바다이는 절대 죽지 않는다의 사투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바다이. 네바다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자꾸 007 네버다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바다이가 아니고 네다바이입니다. 네다바이. 옛날에 이제 사기꾼들을 경찰들이 쓸 때 네다바이라고 했고 정치권에 그냥 많이 쓰는 은어예요. 뒤통수 맞고. 뒤통수 맞았다. 곡천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고 뭐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작가님이 여기에 행간이 뭐가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없어요. 직설법입니다.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본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됐습니다. 첫째 절에서는 한 X인데 요거는 윤을 얘기하는 거죠. 한 윤은 아니겠고 이제 다른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이겠지만 일단 X로 여기서 한은 한동훈 한독서인데 한이 씨가 아니고 숫자 원. 그렇죠. 어쩌다가 한 X한테 2번이나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 당시 이제 명태규 씨의 도움으로 네다바이를 한번 당했었잖아요. 자 이제 그만하는 걸로 그거는 방송용은 아니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네요. 여기는 정말 한 글자의 낭비도 없이 본인의 심정을 고스란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맞춤법이 틀렸잖아요. 창피라고 썼죠 이거. 창피. 요거는 이제 그냥 시적 허용으로 저희가 시적 허용 그렇지. 아니 맞춤법 틀린 게 무슨 시적 허용입니까? 이게 시가 아니잖아요. 계속 시조처럼 돼 있어. 마지막. 시처럼 됐어요. 시조 아니에요. 운율도 없고요. 그냥 감정 배설입니다. 그래 이재명이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독특한 대가를 받을 거다. 홍준표 전 시장은 누구예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가 윤이죠. 윤에게 하는 말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나 위증교사 또는 법카 이런 문제는 좀 너무했다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건 낙선자에 대해서 여기까지 뭐 대장동 백현동은 모르겠어. 그런데 무슨 법카까지 뒤집고 또는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걸로 기소를 하냐라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윤이 이재명 후보에게 너무했었다라는 식 너 한번 근데 10배로 당해봐. 지금 있자는 내란죄로 아직은 불구속 상태지만 나중에 구속되거나 받으면 최하 무기징역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복수심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홍준표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예전 대선 경선에서도 내가 당했고 정상적으로 내가 이길 건데 그렇죠. 내가 당했고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옥림동을 뒤에서 밀어서 그래서 거기에 내가 꺾였고 또 2번 당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구나. 이게 이 전에 썼던 페이스북도 한 X, 2X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X는 윤석열, 2X는 권영세, 권성동 뭐 이거를 지칭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된 거고 저는 이제 홍준표 그 전 시장 인생 정치 인생상 가장 평가가 좋을 때가 지금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동정심도 들고 사실은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뭐 직설적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재명 독재 프레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잡으면은 너희들 혹독하게 당할 거다. 그 얘기도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지지자들의 마음을 크게 거스르지도 않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큰 그림 한덕수, 김문수 이 사태까지 보면서 또 이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있는 당에 대한 비판들 등등등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손해 볼 거는 아니라는 거 보고 지금 러브콜이 계속 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준석, 뭐 김문수
이재명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 하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최대로 많이 즐길 거다 지금 상황은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작년에 그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 있었잖아요. 한동훈 당시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 가족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 비방하는 뭐 이런 글을 올렸다 뭐 이런 사태가 나. 그런데 그때 친윤들이 그 난리를 쳤죠.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그 앞에서 그거 나팔을 부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한동훈 이름으로 윤 대통령 욕설을 했는데 당은 즉시 수사를 의뢰해서 진상 규명해라. 이거 당무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해라. 좀 전에 뭐 법인카드? 아니 그 법인카드는 진짜 그건 국민 세금 쓴 문제고요. 이거는 지금 당원 게시판에 지금 이름도 불분명한 사람이 뭐 그냥 좀 낙서한 것들이에요. 이걸 갖고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서 범인 잡아라. 한동훈이 때려 잡아라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시장이에요 당시.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때 한동훈 대표가 만약 그때 전당대회 당선된 이후에 한동훈 얼마나 때렸습니까? 그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장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지금 이제 와서 저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완전히 그냥 본인이 절연되고 이제 뭐 나쁜 짓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 하고 본인이 그동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살 찌푸렸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표가 된 사람인데 아니 대구시장으로 지자체 장하는 사람이 저렇게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어쨌든 소속된 당에 새로 된 대표를 그냥 저렇게 원색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지금 보니까 마치 본인이 윤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뭐 아주 그냥 대척점에 있는 양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치고 빠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순수한 감정을 얘기하다 보니 엉겹결에 썼다가 아차 하고 다시 지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이재명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정 시장은 하와이에 가 있지만 지금 현재 여론조사나 여러 지형으로 볼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굳이 찍혀봐야 좋은 게 없거든요. 더구나 이재명 후보가 계속 뭐 친한 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차 하고 이재명의 나라라는 말 썼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다. 명태균 씨 논란도 있었어요. 주제 바꿔볼게요. 이거 해야 돼. 일단 강찬우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김건희 여사 불출석하잖아요 오늘. 네. 검찰 명태균 씨. 이유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아니 저 불출석은요. 전직 대통령 영부인 다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검찰에서 여러 차례 출석 요구했는데. 근데 제가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거 김건희 여사한테는 별로 그렇게 지금 민주당 계열 분들 그쪽 영부인 그쪽 대통령 하시는 처사를 볼 때는 솔직히 그 민주당하고 비교해 본다면 탓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거 갖고 탓하겠지만 그러면 본인들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그 수많은 이스타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본인 그 사위 딸 대통령 그거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말 그대로 자기 자녀들 그렇게 특히 취업 의혹이 있었으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은 뭐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부르는 건데 무조건 정치 탄압이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검찰 출석 요구는 어느 정파를 다 떠나서 그게 전직 대통령이건 영부인이건 다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사유가 대선에 영향을 클 것 같아서 이렇게 사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예요. 검찰은 이미 김건희를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위중한 건데 뭐 이유가 맨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지금까지 버려뒀던 거는 사실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의지가 없고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김건희 여사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근데 또 뭐 대선에 영향이 주니까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거는 검찰이 문제다. 그러니까 뭐 다 말씀하신 거 맞아요. 모두가 그런 변명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이 지금 최근에 나온 건가요, 이게?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된 지가 언젠데 옛날에 검찰이었으면은 그게 좋든 나쁘든 나쁜 관행이든 모두 했든 바로 달려들었어요. 지금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눈치 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장 안에 들어가 있다 검찰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의혹은요 7년 됐습니다. 7년. 그것이 한 어제 일인가요? 똑같아요 지금 하는 건. 알겠습니다. 네. 대선에 출석하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가 다시 한번 우리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빨리 출석을 요구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우 의사평론가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